물은 생명이다. 양봉은 과학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2월 중순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한파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을 겁니다. 거의 일주일, 열흘 동안 영하 15도의 날씨를 계속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년보다도 봄볼 시작하는 그 시기가 다소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조금 늦어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뭐 관계없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해서 저쪽 남쪽 지방이나 그 다음에 이쪽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겨울이 없다 할 정도로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불 관리를 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벌이 그렇게 콱콱 4월 달같이 5월 달같이 늘어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건 그 정도로 날씨가 좋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중부 내륙 지방, 이쪽 북부 지방 지역에서는 거의 뭐 영하 15도, 10도 이렇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벌 아직까지 봄벌 시작 안 하신 그런 지역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1월달에 이렇게 봄벌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본인들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찍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있다가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봅니다. 잠시 후에 강론에 가서 여러분들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아카시 나무와 아카시아 나무라고 두 개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우리 양봉협회에서 이 명칭을 확실히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정보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를 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 뭐 이거는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월과 6월에 개화하는 아주 흰색으로서 꽃송이가 몽실몽실하게 아주 예쁩니다. 향도 좋고요. 그런가 하면은 베트남에서 난 이 아카시아 나무가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노란 꽃이 2개가 하나는 하얀 꽃이 피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가지 종류 중에서 얼른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이실 겁니다만은 얼른 보면은 국화꽃송이하고 비슷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강원도 인제에서 자생하는 피나무 꽃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꽃송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걸 보니까 이건 약간 길쭉하게 꼭 우리 꽃송이하고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베트남에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는 아카시 나무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꿀이면은 아카시 나무 꿀, 아카시 꽃꿀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우리 꿀인데 우리 기존에 하던 아카시 나무 꿀로 명칭을 여러분 바꿔버리게 되면 우리 꿀이 베트남 꿀로 오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꿀을 팔게 되면은 나베를 우리가 붙이게 되는데, 그때 아카시아 꿀이면은 아카시아 꿀, 아카시 꽃꿀 이렇게 표기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거기 붙이라는 뜻으로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표기를 해서 우리나라 꿀이 아카시아 꿀이 바로 베트남 꿀로 바뀌어버립니다. 요거는 카와 까짜나 차이 가지고 물론 내용은 뭐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2월 중순 양모관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부 내륙 이쪽 지역에서는 지금 기습 한파 때문에 지금 봄벌이 시작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 남쪽에 제주도를 비롯해서 남쪽이라든지 강원도 일부에서는 이미 산란이 많이 나가고 겨울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벌 관리를 이렇게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쯤은 보온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봄벌이 시작했다 그러면은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보온입니다. 물론 식량과 화분도 중요합니다만 보온이 첫째적으로 잘 돼야 됩니다. 먹이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보온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중부 내륙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봄벌이 시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깨우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보온을 철저히 잘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
지난 우리 초순에 제가 양봉 교육한 내용하고 거의 중복되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괜찮습니다. 교육은 반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에 남을 겁니다. 제가 그때 말하기를 입춘에 내금하고 우수경칩에 깨우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입춘의 내금은 식량이 고갈되게 되면은 나는 우수에 깨워야 되는데 입춘에 내금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식량이 고갈나면은 벌들이 아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량 점검, 식량이 없으면 바로 급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미리 준비한 식량 소비를 보충해주는 이것이 바로 내금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주 내륙 지방에 깨우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우수나 경칩도 깨워야 되는데 금년이 아마 그렇게 우수를 전후해서 봄볼 시작하시면은 가장 안전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봄볼 시작하는 게 언제 하면 좋을까요? 다들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열흘에 하신 분들도 뭐 1월달에 깨워봤다가 2월달에 깨워봤다가 또 3월 초에 깨워봤다가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만은 그것은 우리 일기에 따라서 외기 온도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기 온도가 다른 것도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중앙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의 순리대로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벌써 벌들이 봄벌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언제냐? 바로 탈피 작업하는 시기, 청소, 소비 청소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한다든지 더 안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벌들이 산란해가지고 봉개를 했을 때 그때 한창 벌은 번식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여왕벌도 몸을 불리고 일벌들도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을 찰나에 한파 태어나고 할 때 이때 우리가 봄벌을 시작하게 되면은 충감 현상이 없이 잘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추울 때 잘못 우리가 봄벌을 시작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충감 현상을 한번 마주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있는 벌들이 4월달까지 벌을 다 키우고 나서 벌이 죽어야 되는데 3월달에 봄벌도 시작하기 전에 일찍 죽게 되면은 봄벌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벌들이 일부 태어나면서 우리 기존에 있는 벌이 서서히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죽어나가야 되는데 너무 일찍 깨어나면은 안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육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체력이 소모가 돼서 일찍 벌이 죽게 됩니다. 이것이 충감 현상, 낙봉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추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지역에 따라서 벌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걸 잘 가늠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는 거. 요즘은 특히 이제 일기예보가 정확하게 또 맞고 한 열흘치 정도의 일기예보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하시면 좋은데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금년에 우수를 전후해서 봄벌을 시작하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교재에 보니까 84페이지를 보십시오. 84쪽 2월 중순 양봉관리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본중앙에서 전화 주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극사양을 보겠습니다. 자극사양을 언제쯤 하는 건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극사양은 벌을 일찍 깨운 농가에 해당되는 경우로 벌 깨우기 이후 약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실시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나 우수경칩 시기 벌을 깨운 농가는 깨우기 후 약 21일이 지난 뒤 자극사양을 한다. 사양의 저장 및 숙성 작업은 벌의 노화를 자극하므로 1차 출방 및 증소 준비 시기에 사양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기술해 놨습니다. 자극사양의 의미가 뭐냐? 말 그대로 자극을 주는 겁니다. 어떤 자극? 이제 자연 밀원에서 꿀이 들어오고 육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구나 하는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극사양을 하는 시기가 다 다르죠. 우리 양봉 농가분들마다 다 각각의 제각각이 다 다릅니다. 봄벌 시작하면서 바로 자극사양을 하신 분도 계시고 일주일 있다 하는 분도 계시고 뭐 전부 내 마음대로 다 하시고 계십니다. 뭐 괜찮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러나 벌의 생리와 습성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은 지금
교재에서 기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약 30일 이후에 1월달에 깨우신 분들은 30일 이후에 우수 경칩에 깨우신 분들은 한 20일 이후에 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깨우는 그 1월달에 깨웠던 2월달에 깨우건 본포를 시작하건 그 시점에는 안에 식량이 가득 있습니다. 또 화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봄보를 시작하고 나면은 한 달 동안 절대 손대지 말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하고 화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비에 식량이 꽉 들어있죠. 이걸 파먹으면서 식량을 해서 파먹으면서 거기다 빈자리에다가 산란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깨우면서 바로 자극사항을 그냥 한 봉지 그냥 안에 미리 넣어놓으면은 이 자극사항 그 찬 물, 설탕물에 의해서 온도도 제대로 유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걸 갖다가 바로 퍼다가 그 빈 소방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저장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기 하게 되면은 빈 공간이 없어서 살라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한 달 이후에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한 달까지 계속 거기 파먹으면서 벌들이 기존 식량도 하면서 파먹으면서 육아도 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점점 파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빈 공간이 빈 수박이 많이 생기죠. 거기서 산란하니까 벌이 많이 늘어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극 사양은 약 30일 이후에 공급하라. 요겁니다. 저희들까지 100% 표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종합해 봤을 때 이런 경향이 가장 그래도 뭐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상에는 너무 일찍 하지 마라.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식량이 있는데 왜 줍니까? 그죠? 그래서 31일 주게 되면 1차 함은 터져 나온단 말입니다. 그때 자극사행을 딱 해주게 되면 이거 이제 정말로 이제 자이언스 꿀이 들어오는 건 거기 자극입니다. 마음대로 우리 육아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벌들한테 자극을 주는 겁니다. 하게끔. 그게 자극사이다는 걸 아시고 너무 일찍 하시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봄볼 시작하고 난 이후의 관리. 자, 화분떡도 넣어주고 식량도 있고 잘 이제 했습니다. 그 이후의 관리가 뭡니까? 첫 번째, 보온이라고 했습니다. 보온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 육아를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육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놔도 관계없어요. 그때는 더 똘똘똘 뭉치기 하기 위해서 춥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에 산란도 안 하고 벌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겨울에 너무 많이 덮어주게 되면은 안에 벌이 흩어져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벌이 빨리 늙어버립니다. 그래서 충감 현상이 오는 이유도 바로 거기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너무 많이 덮어주지 마라. 안 얼어 죽을 정도만 덮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 본 중앙회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보온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라. 겨울보다도 더 덮어주셔야 된다. 왜? 앞으로 지금 이제 그 서서히 기온이 올라갑니다만은 또 2월 말이나 3월 초에 기습적인 꽃샘추위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 꽃샘추위가 가볍게 넘어가면 다행인데 또 지금과 같이 영하 10도, 15도 한파 내려칠지도 모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보온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날씨 이렇게 따뜻한데 그냥 뭐 조금만 덮어줘도 안 되겠느냐? 천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저로 밤온도가 내려갈 때를 기준해서 보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로 한 30일 정도 30일간 벌통 뚜껑을 열지 마라. 내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금합니까? 내금하는 이유가 내가 궁금해서 조급증이 나서 야들이 얼마만큼 산란을 했나 안 했나 이거 보기 위해서 했든 안 했든 그대로 두십시오. 여왕벌만 있다면 분명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뚜껑 염과 동시에요 바로 그 생활의 리듬이 깨져서 이거는 벌의 지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이때까지 우리가 그런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벌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지나가요.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열어보지 마세요. 아니 안 열어보면 벌이 그 안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난리지기 못해. 난리 안 지깁니다. 저기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이후에 한 판밖에 안 터져 나옵니다. 그 벌이 터져 나와봐야 넘칠 이유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약 산란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하는 걸 봤다. 중간에 내검해서 산란 안, 다른 통은 다 하고 있는데 한 통이 벌통을 산란 안 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뭐 조치할 사항이 있느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두시라는 겁니다. 30도. 그러면 30 후에 딱 열어보면은 벌은 우리 21일 만에 태어나잖아요. 바로 시작할 때부터 30일 동안 한 달 쓰더라도 한 판 터져 나와. 그러면 우리가 봄벌 시작했다. 그때부터 바로 산란해가 완판으로 나갔어.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몸도 불려야 되고 일벌도 시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온도에 맞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오늘 시작했지만은 일주일 열흘부터 산란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돼도 30일 이후 내가 봄벌이 시작하고 난 이후에 32일이 돼도 한 판 안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내가 봄벌 시작한 이후로 바로 산란 왕창 했다 손 치면은 30일 이후에는 봄벌이 터져 나와서 안에 바글바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1일을 기준 둡니다. 네 벌은 내가 하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30 이후에 꼭 30일이 아니고 35일쯤에 봐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 보면은 제대로 산란했다면 그때는 벌이 터져 나오는 게 보입니다. 벌이 많다는 게 보입니다. 아, 일부 터져 나왔구나. 아, 좋아. 그때 식량이 없으면 또 보충해 주신다든지 그 후속적으로 다른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30일 이후는 어땠으면 그때는 외부 온도가 좋죠. 그때는 무죄를 봐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주시라는 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거지만은 우리가 소홀히 했던 소홀히.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중요한 걸 하라 그러면 다 중요합니다. 한데 열어보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실수했습니다. 계속 열어보니까 한 번 열어보면요. 그 여파가 3, 4일 갑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육안으로 어떻게 딱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열어보면 어때? 열어봐도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질병관리입니다. 질병관리를 하다 보니까 평소대로 여러분들 하신다면은 봄벌 시작하시면서 약치고 또 며칠 있다 또 약치고 계속해서 우리가 방제를 해온 그런 농가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대충 유행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살비제 여러분들 그 선택적으로 우리가 잡는 그런 농약 성분이 있는 그런 약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걸 계속 수십 년간 써오고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고 쌓여가지고 지난 21년도부터 우리가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됐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또 우리가 그 짓을 해서 당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바보입니다. 한 번 당했으면 안 해야죠. 근데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은 또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벌이 없어진 농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또 없어졌습니다. 지금 봄벌이 이제 시작할 시점이 다 됐는데 이 시점에는 여러분들 약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작년 10월, 11월, 12월, 1월달까지 해서 질병 방제는 끝이 나야 됩니다. 벌은 자연 곤충입니다. 해서 곤충은 뭡니까? 우리가 화학적인 약재든지 친환경 약재든지 벌한테 살포한다는 것은 벌은 절대적으로 지장이 많죠. 약해가 있습니다. 지금 저들끼리 안에서 잘 육아를 하기 위해서 잘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약을 넣어서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란을 멈추거나 여왕벌이 유실되거나 뭐 심한 건 아니지만 어쨌건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봄벌 시작했다 그러면은 질병약은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여기서 질병약이라는 거 봐서 여러분들 아는 응애약입니다. 그죠? 아, 이 응애가 있으면 벌이 안 늘어나는데 이 지금 응애라는 거 지금 있는 것은 여러분들 요 바로왕입니다.
자, 응애 종류는 가시응애와 바로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은 가시응애는 없어요. 가시응애는 철이 아닙니다. 그죠? 없다고 보고 바로왕응애만 있다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벌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극히 많은 양은 아닐 겁니다. 왜? 이미 작년에 10월, 11월, 12월, 1월 이렇게 해서 우리 방제를 했기 때문에 몇 마리가 지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작년에 소홀히 했다면 지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와 응애로 인해서 지금 벌이 바로 직접적으로 지금 있는 벌들이 바들이 확 다 내려앉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인해서 3월달, 4월달에서 우리 벌이 늘어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바로 응애가 늘어나는 속도는 그보다 더 느려요. 그래서 일부 이 응애가 있다 할지라도 응애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것이 벌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피해가 미미하기 때문에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월달 아가시아 꿀 최밀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약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덕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구체적인 것은 또 4, 5월달 가면서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아가시아 꿀 최밀하고 나서는 어떻게 방제를 하느냐, 그때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법 시작하면서 절대로 약제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하시면은 그건 도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소독을 우리가 기구를 하는데 소독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락스 같은 걸로 해서 많이 했고 지금도 락스로서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락스 또 향이 또 독합니다. 그래서 물과 이거는 희석을 해서 다 닦아내고 난 이후에 또 물로서 닦아서 또 햇볕에 말리고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도치램프라도 또 이래 소독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왔는데 요 근래에 보면은 이산화 염소수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 농가도 계십니다. 또 이것도 일부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이용을 하시는데 이거를 이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실제로 보면은 축사도 쓰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급식소 식당에서도 이걸로 소독을 하고 또 우리가 수돗물도 소독하는 데서 쓰고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산화 염소수를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되면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효과가 어느 정도 많이 벌한테 우리가 충족되게 이렇게 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양봉업계도 이렇게 일부 이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이산화 염소수 이거 한번 써보시면은 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독을 꼭 해주시는데 이 소독제 약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양봉용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약품 하시는 분들이 개발해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저도 직접 써보진 않았는데 어쨌건 양봉용으로 소독을 나오는 이런 소독제로서 양봉 우리 기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또는 양봉장 주변, 벌통 주변 여기에는 소독을 꼭 해주셔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거를 관리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벌통 안에 있는 진드기만 잡기 위해서 즉 응애만 잡기 위해서 거기만 몰두를 했는데 이제는 조금 눈을 돌려서 밖에 병균, 세균, 바이러스 내 양봉장 주변 또 벌통 밑에 보면은 그 시체가 썩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에서 병균이 없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소독을 하는 소독제가 뭐냐 보면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주변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좀 아시는 분들한테 상의를 해서 적절한 약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 꼭 락스를 써라 뭐 이산화 염소수를 써라 어떤 특별한 것을 뭐 제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요즘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서 소독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로서 꼭 소독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걸 해서 좀 더 질병으로부터 좀 벗어나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소독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을 해서 원래라도 지금부터라도 해서 우리가 벌에 실패가 없이 잘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게 다 정답이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나 거의 근접해서 어떠냐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해드리는 것이고 또 이거를 꼼꼼하게 개인별로 잘 또 챙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또 잘 나가시는데 그런 분들도 주변에 내가 해보니까 괜찮은 분들이 계시면은 주변에 다른 분들한테도 좀 전달해서 이렇게 우리 전국에 있는 남북 농가들이 다 잘 되게끔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희들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와서 하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